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러면 과연 미국에서는 배 연구를 어떻게 진행하고 있느냐, 그리고 연구소는 어디에 있느냐, 그리고 연구소의 역사는 어떠냐, 그리고 미국에서 어떤 농업을 진행하고 있느냐 하는 것들을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미국이 이렇게 있으면 이 서쪽에 위치한 캘리포니아라고 하죠. 캘리포니아. 이 캘리포니아 스테이트 주는 미국 전체의 뉴욕시티를 제외한 뉴욕 시티를 제외한 나머지 48개 주죠. 40, 총 50개 주니까 48개 주 스테이트죠. 스테이트의 경제 규모를 전부 합한 그만큼 이 캘리포니아가 가지고 있다. 대단하죠. 그러면 우리나라로 치면 뭐다? 아마 경기도 이상이겠죠, 그죠? 그 정도로 이 캘리포니아가 경제도시다, 경제주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실리콘 밸리라고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실리콘밸리가 어디냐 하면 그 캘리포니아가 요렇게 길쭉하게 생겼죠. 여기가 LA죠, 그죠? LA고 여기가 세크라멘토 주도가 있죠, 그죠? 도의 그 행정구역의 장이 여기에 소위 가버너가 여기에 계십니다. 그러면 여기 샌프란시스코 여러분 들어보셨죠? 샌프란시스코 하면은 떠오르는 게 금문교. 금문교는 뭐냐 하면 소위 골든 게이트라고 합니다. 이 말은 금을 옛날에 캐기 위해서 중국의 골드러시죠, 그죠? 골드러시. 금 캐기 위해서 중국에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그죠? 그걸 기리기 위해서 이 다리를 놓았어요. 그게 금문교라고 하는 다리입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에 이제 보면은 매년 여기 다리 브릿지 여기서 출발해서 여기 끝까지 매일 칠을 하고 있어요. 거의 이제 붉은색이죠. 사실은 골드 색깔은 아니고 어쨌든 이렇게 하고 있다. 그게 뭐냐면 샌프란시스코예요. 샌프란시스코하고 UC 버클리 들어보셨어요? 버클리하고 사이에 그러니까 버클리에 가깝죠. University of California in Berkeley입니다. 그리고 이 농업 관련해서는 데이비스, 세크라멘토 여가 유명하지만 일단 그 스탠포드도 여러분들 들어보셨을 거요. 스탠포드 대학은 미국의 3대 유명 대학 안에 들어가죠. UC 버클리도 5대 대학 안에 들어갑니다. 그 정도로 유명한 대학들이 어디에 있느냐? 이 캘리포니아 주에 있다. 어쨌든 지금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 하면 이 경제적으로 가장 높은 경제력이 높은 이 캘리포니아 주의 벼 면적이 얼마냐 하면 약 20만 헥타르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여차하면 기회가 되면 이걸 엄청나게 확대할 수 있는 능력들이 되는 거예요. 언제든지 우리나라 일본, 중국에서 수입할 상황이 되면 얼마든지 규모는 소위 스케일업이라고 그러죠. SCALE 스케일업을 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럼 뭐 40만 헥타르는 금방 합니다. 10년 안에 40만 헥타르 만들어 버립니다. 그게 미국의 지력이고 힘입니다. 자, 그러면 이게 이제 제가 미국에 있을 때 2003년도 사진입니다. 좀 올드하긴 해도 뭘 보려고 하느냐 하면 캘리포니아 코오퍼레이트 라이스 리서치 파운데이션이라고 된 거. 캘리포니아의 코오퍼레이트 뭐 공동으로 운영하는 벼 연구 소란 얘기죠. 기구. 그래서 여기는 라이스 익스페리먼트 스테이션 돼서 벼 연구 소라고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게 보시면 올리브 나무입니다. 올리브 추리인데 입구가 이렇게 좀 우리하고는 다르게 허술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는 주로 막 간단한 연구 정도로 하고 이게 전부 필드입니다. 이 논입니다.
엄청난 규모로 하고 있고, 여기는 이제 소위 물 워러가 가장 중요하죠, 그죠? 워러 물 관계수, 소위 이리게이션 워러가 가장 중요한데, 이게 어디서 오느냐? 댐에서 옵니다. 그러니까 저 위에 산이 있죠, 그죠? 산이 있으면 마운틴인 마운티너스 에어리어라고 하죠, 그죠? 산들이 쫙 있으면 산맥에서 겨울에 눈이 오고 여름에 비가 오면 이거 댐에 저장을 합니다. 그러면 댐을 이렇게 높게 만들면 어떻습니까? 이 아래쪽에 물이 차갑죠. 차가우니까 바로 관계를 하면은 배가 냉해를 입습니다. 그죠? 그래서 얕게 합니다. 댐을 얕게 넓게 만들어서 땅이 원체 많으니까 그래서 물 온도가 너무 차지 않도록 유지하는 그런 아이디어까지 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배 연구를 하고 있고 또 재배도 하고 있다 하는 거죠. 이게 배 연구소입니다. 그죠? 그다음 이게 이제 언제 설립됐냐 하면 이게 founded 하면 설립됐다. 그죠? 1912년도에 이게 배 연구소가 설립이 돼 있어요. 이 빌딩 한번 보세요. 아주 뭐 그냥 허술하죠. 그죠? 아주 허술합니다. 여기 이제 미국 국기고 성족이라고 요 캘리포니아 주도 그죠?를 상징하는 그래서 배 연구소가 아주 허술하게 허허벌판에 이렇게 하나 턱 세워져 있습니다. 뭐 우리가 보면은 너무 허술하긴 한데 그래도 할 건 다 합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서는 서로 이제 아이디어를 모으고 회의를 주로 하는 그런 어, 지역입니다. 그런 그 빌딩입니다. 이게 주로 오피스로 쓰이죠. 예, 사무소입니다. 사무소고 특별한 뭐 다른 기능보다는 연구소는 어디 있느냐면 각 이제 캘리포니아가 이렇게 있으면 각 시별로 이렇게 또 나눠져 있어요. 예, 브랜치들이 다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로 치면 농촌 지도사가 여기서 연구된 결과들을 품종들을 이렇게 보고하고 기술 지도하는 거죠. 미국은 우리하고 시스템이 조금 다릅니다. 이분들 중에서 아주 우수한 사람들, 경력이 많은 분들은 대학의 UC 데이비스 여기에 실제 대학에 와서 교수로도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교수님들은 또 뭘 하느냐? 이런 그 농촌 지도 역할을 또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코어기 아주 잘 돼 있는 기구가 이 미국이다. 우리나라는 어때요? 교수님들이 그 각 농업기술원 또는 센터 이런 데 가서 지도하세요 하면 아무도 안 가죠, 그죠? 그만큼 좀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 농업에 관한 이 산업화, 소위 인더스트리얼 쪽으로 가려고 하면은 이 코어, 소위 네트워크가 잘 돼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고, 그 미국에서 재배되고 있는 이 캘리포니아스 M20이라는 품종, 말씀드린 바가 있지만 이 품종은 철저히 뭡니까? 이 사이즈가 미디움 사이즈입니다. 뭐 L 예를 들어서 202 하면 이 순번입니다. 202번째로 만든 품종. 그러면 이제 롱그레인 길쭉한 이런 거는 길쭉한 그레인들은 L을 쓰고 짧은 이 품종 있잖아요. 이렇게 짧은 품종. 이런 것은 short S를 씁니다. S101, 202 이런 식으로 쓰고 있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이해를 하시면 미국 품종을 이해하실 수 있다. 그런데 마켓에 가면 실제 그 2000미 일본의 고시카리 이런 쌀들 지역 브랜드를 가진 것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그 이유는 그 미국인들이 이 쌀을 우리 쪽의 걸 잘 안 먹어요. 그럼 누가 먹는다는 얘기입니까? 한국의 교민이나 일본 교민들이 엄청 상당히 캘리포니아에 특히 LA에 많더라. 그러니까 여기 캘리포니아에서 재배하지만 그 품종은 컬티바는 뭐 고시가리든 그 다음에 초청배든 일품이든 일미든 다 한국에서는 한국 사람을 타겟으로 한다면 경기도 이천 쌀이
임금님께 진상한 쌀 해서 뭡니까? 아주 유명하죠. 고유 브랜드가 멋집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걸 이제 활용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여튼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아, 미국 시장은 이렇게 돌아가는구나. 미국의 재배는 어떻게 되고 있는구나. 재배는 이 유인 항공기로 헬기로 해서 뭐합니까? 종자를 쫙 뿌리고 제초제도 쫙 뿌리고 그다음 비료도 쫙 뿌리고 전부 항공기로 다 합니다. 우리처럼 뭐 트랙터 달아가지고 하는 그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미국 농업하고 우리 농업하고 다른데 과연 우리는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될 것인가? 그러니까 코스트 드는 비용을 딱 계산을 해보니까 우리나라는 원래 땅값이 지가가 너무 비싸죠. 비싸서 땅 한 평에 뭐 기본적으로 5만 원 이상을 하니까 논이라도 미국에는 5천 원, 뭐 3천 원 합니다. 그죠? 그러면 이게 비교가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토지가 그 다음에 미국은 전부 기계화 다 돼 있죠. 트랙터도 우리는 폭이 뭐 2.5m면 주로 크다고 하는데 미국은 뭐 8m, 10m짜리 존 디어라는 그 회사가 있어요. 미국 특성에 맞게끔 그 트랙터를 이렇게 크게 만든 게 대형. 우리는 뭐 75마력, 150마력이면 엄청 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1마력은 말 한 마리가 끄는 힘을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크다 하는 80마력, 70마력 정도는 70마리가 말을 건다 정도로 보시면 되죠. 그럼 우리는 크다는데 미국에는 뭐 500마력 이런 또 있고 요즘 어떤 게 나오느냐 하면 원체 이 광활하죠. 면적이 광활하다 보니까 트랙터가 이렇게 가는데 한 10분 정도 걸려요. 지루하죠. 지루하면 잠든다. 뭐 자고 싶으면 자고 TV 보고 싶으면 보고 음악 듣고 싶으면 듣고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 한 1km 정도 남았다. 턴을 할 때는 뭐 삐삐삐 알람이 울리는 거죠. 그러면 그때 뭐 턴만 해주면 되죠. 근데 요즘은 어떤 게 나오냐 하면 요 밭 면적이 있으면 이 면적을 야 트랙터야 네가 이거 전부 경운을 해라 하면 지가 알아서 다 이렇게 한다는 거죠. 소위 요즘 나오는 자율주행 있죠. 자율주행 이 테크닉 기술이 어디에 트랙터에까지 농업까지 지금 응용이 활용이 되고 있다. 그래서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냐? 소위 AI 시대다, 그죠? 소위 스마트 시대다. 스마트 하지 않으면 상당히 어렵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힘으로만 하는 시대는 지났다. 전부 머리로, 아이디어로 해야 된다. 그래서 스마트 산업, 농산업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점을 이해를 꼭 하셔야 됩니다. 그죠? 그러면서 추가로 이제 여기 계신 분은 제 보스입니다.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저하고 항시 같이 다니시던 보스님인데 상당히 한국도 잘 알고 한국에 대한 이미지도 좋습니다. 상당히 저한테는 고마운 은인인 분이죠. 제가 미국을 알게 된 게 이 교수님 성함이 존 힐입니다. 힐 교수님인데 하여튼 뭐 제임스라고도 하는데 힐이라고 부릅니다. 하여튼 고마운 분인데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이분이 이제 미국의 그 직파 재배에는 거의 뭐 최고입니다. 최고니까 그 미국의 정책 직파 재배 연구에 관한 부분은 거의 이분에 의해서 이루어졌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다음에 더 아시고 싶으면 그 인터넷이나 논문에 짐 힐이라고 한번 찾아보시면 쉽게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미국 농업이 그만큼 스케일이 크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어, 이제 이해를 했다. 그냥 스케일 업돼 있다. 그죠? 그러면 과연 스케일이 크기 때문에 이 많은 광활한 면적의 농약 비료 마음대로 살포하고 해도 되느냐? 안 되더라는 겁니다. 왜 안 되느냐? 여기 농약 비료 살포하니까 물이 흘러서 들어갑니까? 하천에서 강으로 이렇게 모이죠. 그러니까 세크라메노 그 시의 시민들이 아이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산책하는데 막 이상한 냄새가 나는 겁니다. 그리고 물이 오염돼 있고 붕어가 붕붕 떠다니고 뭐 이상한 환경 문제가 발생했대. 그래서 추적해 보니까 뭐더라? 아 이거 벼 재배 라이스 필드가 문제더라.
여기서 제초제 농약 비료 많이 살포해서 문제됐다. 이 라이스를 저 패디 필드라고도 합니다. 패디, PADDY, 패디 필드라고도 하고 이렇게 이제 진행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되니까 이 시민들이 이제 스트라이크를 하는 거죠. 아기를 합니다. 하니까 미국에서는 이렇게 하나의 이제 완충지대를 만드는 겁니다. 그 갈대가 서식할 수 있는 지대를 만들어 놓으니까 뭐가 옵니까? 버드가 오죠. 이 새들이 콱 옵니다. 그러니까 철새의 이 도래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연을 경관을 유지하고 자연 친화적으로 이제 되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 갈대는 약간 이제 물이 오염된 지역에도 잘 자랍니다. 잘 자라다 보니까 여기서 하나의 정화 역할도 같이 하는 거죠. 그러나 이것은 단순한 그 연구일 뿐이고 실제 이제 그 이논 밭에서 농약, 페스티사이드를 적게 주는 시용하는 그러한 친환경 농법이 발달을 해야 된다. 아니면 올게닉 유기농법이 개발이 돼야 되는데 쉽지가 않더라 비해서는. 그래서 미국에서 연구한 게 뭐냐 하면 이 논에다가 제가 있을 때 이제 연구를 시작했지만 15cm 이상의 담수 이 종자가 이렇게 뿌려져 있으면 15cm 물 담근 상태에서 이 출현을 해서 벼가 정상적으로 수확이 되는 것을 찾는다는 거죠. 그런 품종을 컬티바를 육성을 했다는 거죠. 했는데 수량은 좀 많이 떨어집니다만 이게 이제 저기 그 동남아시아, 사우스 아시아 가면 부두라고 있어요. 그죠? 부두 뜰부자, 벼도자. 그러니까 강이 있으면 강이에 뿌리는 밑에 두고 줄기 이렇게 자라 나옵니다. 그래서 배로 다니면서 이렇게 이상마 수확하는 그런 부도가 있어요. 이거하고 밥맛이 좋은 우리 그 자포니카 타입 배 배하고 이제 교잡을 통해서 뭘 만들었다? 이런 신품종을 만들었다. 그죠? 그건 아직 수량은 좀 문제가 있고 만약에 이게 이제 바람에 한번 불면은 난리가 나겠죠. 그죠? 도복 쓰러지면 문제가 되니까 아직도 완벽한 정착은 어렵다 하지만 어떻게 해서든지 이 페스티사이드를 농약과 허비사이드, 제초제 이런 것들을 살포하지 않는 즉 또는 적게 살포하는 방향으로 연구를 해야 되겠다 해서 만들어진 게 롱텀이라는 말이네. 롱텀 리서치 온 애그리컬처럴 시스템이죠. 그러면 오랜 기간 동안 연구를 하는 것, 그죠? 농업 시스템이 있어서 그러면 facility to study the sustainability란 말이 그 말입니다. 지속성이란 말이죠. of agricultural system and their impact on the environment. 그러면 facility는 하나의 뭐라 그러노 기구, 뭐 설비 장치 이런 거죠. 뭐 하기 위한 설비 장치냐면 어, 스타디 연구한 공부하기 위한 거죠. 지속성을 공부하기 위한. 농업 시스템의 지속성, 농업이 한순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10년, 20년, 100년까지 지속될 수 있는 그의 서스테이너빌리티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들의 임팩트, 효과, 충돌, 충격 이런 말이죠. 어디에 on the environment, 환경에 대한 충격을 연구하는 그런 퍼실리티다. 그러면 이 퍼실리티는 뭐 일반 그 가정에서 하는 뭐 물 끓이는 장소 뭐 이런 것이 아니고 하나의 그 저 뭐랄까 연구소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다. 그래서 지속 연구, 지속적 농업을 위한 그런 연구가 지속이 되어 있다. Sustainable Agriculture이라고 한다, 그죠? 그래서 LTRA에서 그럼 이게 어디 있느냐면 UCT라고 되어 있죠. UC 데이비스입니다, 그죠? University of California in Davis. 이 대문자로 썼죠, 그죠? 그리고 Sustainable Agriculture Program이라고 되어 있어요. 지속 농업 프로그램입니다, 그죠? College of Agricultural, 칼리지, 단과대죠, 그죠? 농과대라고 합니다. Agriculture는 College of Agricultural and 그리고 Environmental Sciences, 그러니까 환경과학과 농업 단과대, 농대의 그 농업 지속적
그 농업 프로그램이 뭘 하는 UC 데이비스에 마련된 지속 농업 프로그램이다 하는 거죠. LDRAS가. 이래서 미국도 그 광활한 미국도 이 LTRAS를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과연 이 케미칼에 소위 페스티사이드 그러니까 이거 저 병해충 제조 살충제, 살균제, 그다음 허비사이드 제초제죠. 그다음에 케미칼 퍼티라이즈 이거에만 의존해서 지금 농업 행위를 해야 되겠느냐? 아니다는 X라는 더블 X, 트리플 X죠. 이런 식으로 가서는 안 된다. 그러면 가장 친환경적인 environmentally friendly 한 이러한 농법을 개발해야 된다. 누구의 몫이냐? 여러분들의 몫이고 나의 몫이다. 그죠? 교수님과 학생들이 함께 협력해서 이러한 친환경 농업 우리 소비자가 컨슈머가 만족하는 맛있는 쌀, 맛있는 농산물을 생산하는 데 뭘로 바탕으로 하느냐 하면 환경 친화적으로 environmental friendly한 방법으로 가야 된다 그죠? 그래서 이 농약과 화학 비료 제초제들을 적게 쓰는 이러한 농법을 꼭 개발해야 된다 하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치고 미국 농업에 관해서 간단히 살펴봤습니다 그죠?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고 see you next time.